조국혁신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네.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이제 그거예요. 빨리 전화기 압수해라. 왜냐면 통신 기록은 나왔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화기 압수해서 그 포렌식해서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네. 왜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을 보고서 찾아낸 게 아니고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보고 전화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압수해야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요 너무 네, 한심한 게 네. 그거 작년 말에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처에서. 공초에서는 다 알고서 네.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예. 뭐 당연히 좀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고발해야 하고요. 된다. 네. 이거는 고발하는데 저도 저기 발언도 들어봤는데 예, 예. 사실 지금 만약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예. 정말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걸 내놓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다들 그렇지 알아. 않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었다. 그렇게 국정에 관해서 얘기해야 얘기해. 되죠. 네. 그 좋아. 내가 개인 전화를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아 그 있었다라고 내용은 하지만 괜찮다. 괜찮다. 이럴 공개.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떠나서요. 예, 예. 공수처는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해야죠. 지금요. 아니 저거 없이도 네, 저 네. 고발 없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요. 지금 네. 이제 새로 그 김도훈인가 이제 오동훈. 오동훈 새 공수처가 들어왔는데 예, 예.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 지금 공수처가 그동안 통신 기록을 확보를 하긴 했어요. 예. 근데 확보를 했는 게 작년 8월 9일까지 것만 있대요. 그 이후에는 없고. 그 이후 거는 안 네. 했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문제의 날이었던 8월 2일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이 없을까요? 있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거를 보려 그러면은 그 이후 거를 통신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적어도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 이종섭, 뭐 김계환, 예. 임동근, 또 뭐 이시원, 예. 또 그 국방 저기 뭐야 그 비서관? 비서관 이름이 뭐죠? 박진인가? 뭐 이름이 여자 있잖아요. 왜? 아, 박지우, 유재은 뭐 이런 법무부 사람들 관리관. 이런 사람들 다 법무관리관. 모든 거 다 저기를 해야 국방부 돼요. 법무관리관? 네네. 예, 예. 그 다음에는 저기 경호처장도 저기를 해야지. 예, 예. 그래서 임성근도 그리고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게 통신 기록이 1년이 되면 삭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 전에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해놔야 돼요. 글쎄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말로도 예, 예. 7월 말이면은 네. 통신 기록 기록이 없어진다.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하면서 빨리 안 해.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뭐야? 돼요. 아 그리고 통신 기록 영장은 대부분 잘 많이 나온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왜냐하면 다르게 일단 증거를 확보를 확보를 하니까. 왜냐하면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통화한 내역은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있고 나중에 수사할 때 필요하면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글쎄요. 그게 필요한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대통령의 네. 개인 전화는 정말 궁금하죠. 그걸 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보통은 예전에 쓰던 개인 전화는 안 쓰고 그 공용 폰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 업무용 폰을 준다며요. 그걸 쓰고 그럼요. 비화폰하고 네, 업무 비화폰하고 폰이하고. 그걸 쓰면 되지 왜 개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법률은 없는지 모르겠어. 왜냐 개인 폰을 쓸 수는 있죠. 아주 네, 네. 어쩌다가 네. 쓸 수는 사적인 있지만 뭐 그거를 방법으로. 업무에 관해 가지고 쓰면 한다라는 안 거는 되는 거죠. 더구나 그건 도청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국가 보안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왜 힐러리가 네. 왜 그 개인 이메일로 네. 자기 업무 이메일 같은 거 보내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그거 가지고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그랬었죠. 뭐냐면은 당연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많대요. 네. 기자들도 많고. 뭐 기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네, 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아니 그럼 뭐 미국에서는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미국이 지난번에 도청했잖아요. 또 한번 글쎄. 대통령실 통화 그거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그거 거. 다 해킹할지 안 할지 그럴 수 알게나 있죠. 뭐죠? 아니 이거 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외에 출장 중이었어요. 그때 어느 나라였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였나요? 우크라이나 네. 그랬을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아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러시아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가 도청 안 하겠냐고요. 글쎄 그것도 말이죠. 한국의 국방장관이 거기 가서 뭔가 방산 협력 관련해서 뭐 논의하러 갔대요. 그럼 도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비화기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도청이 다 뚫리는 거잖아요. 글쎄. 이건 나중에 아니, 또 그래서- 러시아에서 녹취록 공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이게 뭐냐면은요. 예전에는 CIA가 예.
다 그거 녹취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도 그거 당했다 그러잖아. 호텔에다가 쑥 그 녹취록 쑥 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예, 들어보라고. 나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기 전에 예, 예.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용하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넘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그렇게 많은데 음. 근데 이거는 맞아. 확실히 대통령이 음. 그 왜 올드보이에 나오는 오대수 있잖아요. 예, 예. 오대수 이름이 왜 오대수인지 아세요? 모르는데 왜 오대수예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 아 그래서 오대수예요? 그래서 오대수. 그 사람 별명이 오대수예요. 그 오늘만 대충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나라 특유의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다 귀찮아. 야 오늘만 저기 하고 일단 일어났으면 전화를 걸어서 뭐 네. 야단을 치든 뭘 해가지고 뭐 명령을 내리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에 네. 밤에는 그 잊어먹고 그냥 술 마시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오대수의 아주 특징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다가 실없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남한테 상처 주고 문제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시스템에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 청와대에 그때 들어갔어야 된다. 네. 청와대 용산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일단 기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그런 거죠. 시스템을 자기가 익혀야 됩니다. 네,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용산으로 저기 하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화에 대한 것도 망가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저에서 그렇게 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제가 보니까 SNS 상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이거 예. 누구만요. 어떤 겁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를 누가 썼을까? 이게 가장 관심이 있더라고요. 썼을까 아니면 다른 분이 썼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의미죠. 관저에서 그걸 썼기 때문에 예. 휴가 중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날이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저에 있던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누가 썼을까? 뭐 이런 이 얘기가 많이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정상이냐? 예, 그게 예. 뭐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예. 체리따봉 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리타봉. 벌써 2년 됐네요. 권성동 당시에 원내대표였나요? 네네. 그분한테 보냈던 거? 네, 그거, 이준석 대표를 네. 이른바 씹으면서 네. 이렇게 쫓아낸 내부 거. 총질하고 이러면서 요새 아주 당이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보냈던 체리따봉인데 그걸 누가 보냈을까? 다 좋은데 네. 야 대통령이 체리따봉까지 보낸단 말이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낭설로 많이 돌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다시 또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 아니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음. 정상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뭐냐면 이거 뭐가 나오고 나면은 네. 비선 라인 음. 비선 라인이면은 김건희 여사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저기 하는 게 임성근의 구명 그러니까 네. 이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처음부터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당연히 임성근을 네. 좀 잘 봐서 뭐 좀 그렇게 아끼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성근 층의 구명 운동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구명의 고리가 음. 윤석열 직접적인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또는 뭐 저기 뭐 경호처장 예. 또는 뭐 거기 뭐 아름아름으로 안다는 게 임성근이 지금 또 알려진 게 김용현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류일임 방심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 로비가 향한 게 대통령한테 직접 가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고리가 된 게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의혹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기올백만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라. 그다음에 임성근의 전력이 알려주고 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령관 되느라고 뭐 있잖아요. 그 뭐 검찰 안에서도 그렇고 네.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향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네. 따라서 착 보면서 예. 왜 처세론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온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를 쫑긋거리는 게 뭡니까? 누구 통해야 돼? 그런 방식. 누가 직방이야?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방을 찾으러 다니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스테이크만 봐요. 정치 군인이죠. 그렇게 하면 정치 군인. 군이 정치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군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3스타고 2스타가 이제 1사단장, 2사단장이거든요. 네. 이거 해병대는 2개 사단이 있으니까 글쎄요. 1사단, 2사단 있고 그 위에 사령관이 있는데 보통은 이 두 사람이 경쟁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가 있을 때도 제가 해병대 근무할 때도 보면 1사단, 2사단이 막 경쟁을 해.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 당연하죠. 사단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저는 그렇게 그런 출세를 하는 거를 그리고 그런 이른바 뿌띠 정치를 하는 거를 우리가 꼭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저는 최진문 교수 못하죠. 잘 저는 못하니까 못합니다. 야심은 있으나 생존 야심은 야심도 있어도 없어요. 생존 이게 없어요. 말하자면 이게 맺어지지가 없어요. 않잖아요. 저는. 결실이 근데 결실이 정치군인들은 없어. 네. 그거를 딱 알아가지고 그걸 하고 나름대로는 자기 실력도 쌓으려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네. 평소에 관심이 있는 건 훨씬 더 홍보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알려지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병이 순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일 걱정한 거는 그 옆에 같이 있던 애들 입 좀 네. 막아라. 네.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는 그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 군인하고 네. 정치 검사하고 안 통하겠어요? 통하지. 통하죠. 그렇죠. 자, 딱 보면 딱일 걸 아마 그 사람들은. 맞아요.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작업하면 작업에 걸릴 된다, 안 수 된다.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아는군요. 그거 딱 봐가지고 네. 걸릴 걸릴 것 저건 같다 내 편.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감으로 예, 예. 아마 점 찍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뭐냐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나 지켜줄 테고 한쪽에서는 내 말 잘 들을 테고 예. 그러니까 서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극이고 이런 게 비극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 대통령이 네. 최초에 최초에 어저께 하신 그 최초에 그게 하신 게 뭐죠? 그 뭐? 뭐 브리핑. 브리핑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나온다는 게 예. 궁극적으로는 천공으로 돌입하는 거.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도대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고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비극이다. 그러니까 인사와 행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인사와 행사에 관련돼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예. 비선 라인을 주목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비선 라인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 그럴 뭐 쭉 그렇게 가령 뭐 정호성 문고리 같은 것도 예. 나는 그거 너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영수회담에서 이상한 작업한 것도 비선 라인. 박영선 또 양정철 그런 것도 너무 이상. 그런 게 다 신문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선 라인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최고로 저기 한 게 왜 임성근의 구명이 그렇게도 중요했나? 그렇게 중요했나? 그거 얘기하면 그거는 인사 이해가 안 아니에요. 되죠. 그거에서는 비선 라인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